안녕하세요. 허연주입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네, 저희가 KMATV와 의협신문이 공동으로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각 후보자들을 만나서 선거 공약과 또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정한 인터뷰를 위해서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질문이 진행이 되고요. 촬영 시간과 편집 분량에도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촬영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촬영되는 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기호 2번 유태욱 후보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유태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간단한 소개와 회원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에 계신 13만 의사회원 여러분,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기호 2번 유태욱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1981년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87년에 졸업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수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 서울의료원에 입사하여 미국에 가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가정의학과 의사회장, 그 다음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 현재 일하고 있으며 그동안에는 대한가정의학회 회장, 동대문구 의사회장, 대한가정의학회를 이끌면서 여러 회무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의협회장 후보에 입후보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제가 느꼈던 의사의 사회적 책무와 의료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출마하였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회원 여러분들께 온라인 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의 공약과 정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선거에 꼭 참여해서 회원분들의 귀중한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또 후보자님의 긴장도 풀 겸 OX 퀴즈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 앞에는 OX 팻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그에 맞는 답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대정부와의 관계에 어디에 좀 중점을 둘 것이냐인데요. 투쟁이면 O, 협상이면 X 들어주시죠. 네, 다음 생에 의사 한다 O, 안 한다 X. 선거에 출마한 경쟁자 가운데 나를 긴장시키는 후보자가 있다 O, 없다 X. 의대생 시절에 나는 인싸였다 O, 아싸였다 X. 의협회장 출마, 가족들이 말렸다 O, 안 말렸다 X. 후보들이, 네, 이번 마지막입니다. 의협회장 선거의 당선자는 나다, 자신이 있다 O, 없다 X. 네, 6가지 OX 퀴즈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문항별로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향후 대정부 관계에서는 협상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세기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갈등적 요소가 있을 때 민주적인 시각, 그다음 균형적인 초점을 두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서로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기회비용도 줄이고 서로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그러한 사회의 중요한 리더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그렇다면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보장성 강화를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 방향성은 맞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할 때는 전문가 의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보험급여의 우선순위를 행정관료가 아닌 의사단체 또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매우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보건의료 정책에서 최고, 최악의 정책 한 가지씩 꼽자면요. 최악의 정책은
원격 의료라든지 그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 보건의료 정책을 시도하려고 했던 면이고, 또 코로나 대응을 좀 미흡하겠다는 점이 들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보편적 그 건강권을 시혜를 넓히려고 했던 부분은 그래도 괜찮았던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뭐 원격 의료 그리고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사회 구성원들이 인정할 만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그러한 커미티가 구성돼서 좀 더 균형 잡힌, 그 다음에 정치적인 색깔을 뺀 그러한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좀 가벼운 질문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생에 의사 안 한다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원래 고3 때 건축공학과를 지망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 정변이 있었고 또 광주 민주화 항쟁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위에 작은 형이 건축공학을 지망했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건축공학을 2명 나오는 거는 좀 그렇다 해가지고 저는 의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나를 긴장시키는 후보가 있다라고 선택을 하셨는데요. 어떤 후보인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가장 저와 철학을 같이 하고 있는 후보는 기호 3번 이필수 후보입니다. 근데 그 분의 성실도와 또 의사 회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굉장히 저는 높게 사고 있습니다. 네, 의대생 시절에는 인싸다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의학도 생활에서도 그 의과대학 공부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우리가 사회 정체성, 의사로서의 앞으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용돈이 생기면 매일같이 서점에 가서 신간을 구속하고 지성인으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지도자분들과 함께 그러한 문제의식을 싹텄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학창 시절 때 좀 리더 역할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학생회 대표도 했고요. 학생운동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의협회장 이번 출마에 있어서 가족들이 안 말렸다라고 답했습니다. 가족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20대부터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철학이 확고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사람이 저의 행보를 보면서 뭐 말려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제가 그동안 노력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 대한의사협회장을 하는 거를 정말 소망하고 있고 저보다 더 뒷바라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든든한 우군이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힘입어서 이번 회장 당선에 자신 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후보가 저를 포함해서 6명인데요. 저는 2014년도에도 후보에 출마한 적이 있었고 그때보다 7년 동안에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준비가 많이 된 후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자신 있습니다. 네, 저희가 OX 퀴즈에 대한 답변 좀 들어봤고요. 이젠 본격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질문은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요. 회장에 당선된 이후에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3가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경영상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코로나 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정부 접촉을 하고 또 회원들에게 코로나 피해 신고를 받아서 적절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면허관리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합리적으로 새로운 대안으로서 정부와 또 국회와 또 우리 의사 구성원 모든 분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원 소통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해무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13만 의사회원들이 단결된, 결집된 그러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모든 회원의 의견을 일괄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직능과 직역의 대표 또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민초 의사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모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겁니다. 네, 앞으로 의협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좀 단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후보자님, 그렇다면 다른 후보자들과 차별되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그 회비가 아깝지 않는 의협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의사협회가 능률적인 회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회무를 주장하고 있고요. 또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사연금제도의 도입을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또 봉직 의사 선생님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의사 노조에 대한 도입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이 차별화된 공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협회가 이제는 회장 단독 플레이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의협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는 그러한 회무에 대한 실질적인 일을 책임 부회장 제도 하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의협에 개선점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가 굉장히 13만 회원들을 회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려면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정책연구소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 붕괴에 대한 그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그래서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그 다음에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역할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성비 있는 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1차 의료가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대접받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급병원 같이 규모가 크고 연구 기능이 확실한 데에서는 지금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역병이 언제든지 또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소 중심의 기능이 확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40대 의협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의료감정원, 또 의학정보원, 또 의사면허관리원 등의 이런 역점 사업에 대해서 계승해 나갈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번 집행부의 전반적인 회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실지도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최대집 협회장을 위시하여 상임이사들이 의욕이 굉장히 앞섰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스탠스로 인한 그러한 편향된 그러한 오해 또 실질적인 그 대정부 협상과 투쟁에서 실리를 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실제로 피곤하고 얻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풍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것들은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면허관리원은 제가 칼럼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정책
연구소처럼 두어야지 그게 외청으로 나가게 되면은 면허관리원에 대한 원래의 뜻이 변색돼서 차후에는 저희 13만 의사 회원들을 위협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다시 성찰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의협신문이 앞서서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선거 관련 이 설문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네, 네, 의협신문을 잘 읽어봤습니다. 꼼꼼히.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53.6%, 네, 의협회장으로 협상가 타입을 굉장히 많이 꼽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원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민주사회에서는 협상과 타협을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의 편에서 협상을 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협상가 타입을 꼽은 만큼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새로운 의협회장이 역점을 둬야 할 분야에서도 대정부, 대국회 협상 시스템을 개편하자는 답변이 1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약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0대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그 두 번째 공약이 대외 정치 협력, 홍보 역할에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 민주사회에서는 법안을 통해서 법치 아래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그 거리에서 외쳐갖고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또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함으로 인해서 또 여론이 저희 의사협회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면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전국에 계신 13만 의사회원 여러분, 또 투표권이 없는 의사회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직역이 다르다고 방관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 또 의사협회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 이제 우리는 다 함께 참여해서 대한의사협회를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속한 단체를 변화시켜서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말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야 됩니다. 저 유태욱 그동안 많이 준비했고 회원들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기호 2번 유태욱을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대표로서 저를 뽑아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KMATV와 의협신문이 공동으로 기획한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기호 2번 유태욱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